자, 앞에 좀 보시고요. 오늘은 진도는 많이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삼각함수를 좀 복습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 시간에 원래. 저번 시간 우리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쵸?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은 수학 1에 있는 내용을 조금 언급할 겁니다. 중3부터 수학 1까지의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천천히. 됐죠?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예비 고2죠 이제. 여러분 고3이니까요. 고2도 지금 삼각비 들어갔습니다. 삼각함수. 자, 진도를 워낙 빠르게 달려가지고요. 자, 삼각함수 복습 전체적으로 조금 해봅시다. 자, 기본 내용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기본부터. 자, 기본이 뭐였냐면 당연히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삼각비는 당연히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삼각형을 표시할 때는 꼭지점이 대문자고 선부는 마주보는 쪽으로 소문자를 적어줘야 된다는 것은 암묵적인 룰입니다. 수학자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깰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B가 되면은 B가 되고요. C가 되면은 C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중3 때 처음 배우는 용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됐나요?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사인 A가 뭐였어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A는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길이 표시를 하자면은 C분의 A, C분의 B, B분의 A라고 하면서 중학교 때 어떻게 표현했어? 사인 할 때는 사인, 여기 S자 이렇게 그려서 이런 거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나요? 탄젠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필기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특수각이었습니다. 특수각. 됐나요? 특수각과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일반각은 뭐였냐면요. 자, 이제 수원이랑 이제 짬뽕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각은 10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한이를 바라보는 방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냥 돌리면 돼요, 사실은. 맞죠? 이만큼의 각도를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경. 알겠어요? 저를 동경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바로 정한이를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정한이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돌고 나서 정한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방향은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각이었습니다. 일반각. 그래서 시초선이 있고요. 어떤 동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경이라는 얘기예요. 동경에 대해서 우리는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됐죠? 그 세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세타 플러스 2n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파이가 등장을 했죠. 무슨 법을 도입했어요? 호도법이라는 걸 도입을 했었습니다. 됐나요? 호도법. 그 호도법이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호도법이 뭐였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 정의 아셔야 됩니다. 가끔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오냐? 나중에 문제 봐. 알겠지? 안 봤는데 그 지랄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안에 대한 정의를 좀 아셔야 됩니다. 라디안에 대한 정의. 라디안. 단위입니다. 그 친구는 단위. 호도법의 단위라고 얘기하는데요. 호도법과 비슷한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60분법입니다. 60분법. 자, 60분법은 뭐였냐면요. 저 시계 있잖아요. 60분으로 쪼개가지고 각도를 재겠다 이거예요. 그럼 왜 한 바퀴가 360도 됐을까요? 왜 한 바퀴가 360도 됐을까요? 그 과학입니다. 참고로. 알겠죠? 옛날에는 시계를 측정할 수 있는, 날짜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 한 사이클, 이제 태양을 도는 한 사이클이 360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거를 360도로 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360도입니다.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과학자들이 만들었다고. 됐죠? 몰라도 돼요.
호도법은 라디안이라는 단어 쓰고요. 라디안. 여기 단위가 라디안이고요. 여기 도를 표시하는데요. 도. 디그리라는 도를 표시하는데요. 라디안,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요.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 바로 당연히 부채꼴에는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각도 당연한 거고요. 됐죠? 그때 순간적으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수 있습니다. 반지름.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원인데 반지름이 2예요. 원의 둘레 몇 파이예요? 라고 하면은 4파이라고는 무조건 얘기하셔야 됩니다. 못 얘기하면 혼나요. 알겠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이거는 아니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지름 곱하기 원줄 처음 배웁니다. 그때. 됐죠? 근데 봐. 4파이면요. 파이가 대략 3.14159이잖아요. 대충 3.14라 칩시다. 그럼 얘 대충 12점 얼마라는 뜻이에요. 맞죠? 12점 얼마 안에 당연히 2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있습니다. 1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는 정의를 쓴다는 거예요. 1라디안이라는 정의. 됐어요? 그러면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 반지름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랑 60분법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360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2파이 아닙니다. 2파이 아닙니다. 원 한 바퀴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항해곡과 외항해곡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2파이 r 라디안은 360 r 도가 됩니다. 단위로 따지자면. 그럼 r과 r이 날라가요.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가 뭐라고 하는 거야? 1라디안은 2파이분의 360도입니다. 360도. 또는 1도를 뭐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360으로 반대로 나눠가지고 360분의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분을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80분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0분의 파이. 그래서 파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80도라고 하는 거예요. 약분해서 1 만들려고요. 그냥. 그건 라디안의 용어입니다. 됐죠? 이거 가지고 이제 호도법이 어디에 쓰여요? 이제 특수각한테 쓰여요. 특수각이 무슨 뜻이에요? 특수각은 우리가 자주 쓰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자주 쓰는 친구들. 그 자주 쓰는 친구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45도짜리에 대한 친구와 그 다음에 60도, 30도에 대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삼각비를 따지자면은 1대1대 루트 2, 1대2대 루트 3에 대한 비율로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각에 대해서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0,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사인은 얼마라고요? 0, 1, 0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전화처럼. 알겠죠? 사인은 90도까지 올라가는 친구,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반대로 내려오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4 라고 하셔도 됩니다. 1, 어차피 똑같습니다. 반대로 역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코사인이었다. 특수각 모르시는 분 빨리 외워두세요. 지금부터 빨리 외워두세요. 알겠어요? 모르면 좀 큰일 나긴 해. 알겠어? 이제부터는 자주 나오니까. 자,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1, 루트 3 하고 얘는 없었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우리 삼각 B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중3 때는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넘어오죠. 고2 과정 넘어옵니다. 고2 과정 넘어오면서 요 부채꼴에 대해서 뭐라고 해? 호의 길이는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호의 길이 공식 뭐였어요? 바로 R 세타라고 얘기했었고요. 됐죠?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면 우리 수1에서 뭐 했었냐면은 여기 이어서 뭘 했냐면은 이제 성질들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성질들과 그리고 하나가 그래프였습니다. 바로 그래프. 그 그래프가 좀 환장하니까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삼수 안에 이거야. 결국에는. 근데 아셔야 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됐죠?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y는 a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d의 그래프와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의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과 코사인은요 사실 친구예요.
사인과 코사인 친구예요. 사인의 원래 정의는요 SINE로 적거든요. 사실은 코사인은요 그 앞에 CO가 붙었을 뿐이에요. 근데 CO가 원래 어떤 뜻이냐, 코가 어떤 뜻이냐면은 코 오퍼레이션 할 때 그 코자랑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둘이 친구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됐죠? 자, 그래서 두 그래프가 되게 비슷한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두 개가 비슷한 그래프로. 사인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코사인은 이렇게 나타나요. 똑같은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 사실 포개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포개어지는 친구입니다. 됐어요? 둘 다 물결파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제외하고 바로 탄젠트만 제외하고요.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의 그래프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탄젠트만 희한한 그래프로 갖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는 주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있었습니다. 됐죠? 주기는 뭐였어요? 절대값 b분의 2파이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는 탄젠트만큼은 절대값 b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코사인이 0 되는 지점이 파이마다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파이마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해요?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을 바로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자, 주기가 있었고요. 또 사인은 뭐가 있었어요?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와 최소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얘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끝까지가. 대신 얘는 뭐가 존재해? 점근선이 존재했습니다. 점근선. 점점 근처에 가는 선. 왜? 여기는 절대 가지 않아. 왜 또? 90도 대표적으로. 90도는 가지 않아. 90도, 270도 이런 부분은 안 가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세한 이야기 나중에 하자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함수 뒤에 나와. 미분할 때 또 나와. 그래프 또 나올 거라고. 어차피. 됐어요? 이 친구는 요 정도까지만 복기도 좀 하고요. 됐죠? 그러고 나면 끝난 줄 알았지? 공식들. 그 공식들의 대표 주자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요. 자, 이거는 모르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수1에서 안 빠지고 나오는 모의고사 수능 문제가 사인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특히 코사인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이유는요. 아까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 있었죠. 도형 문제. 뭘로도 원래 풀 수 있다고? 코사인 법칙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모르면 그 방법까지 써야 된다는 게 여기 파트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부터 복기를 좀 하면요. 사인 법칙은 삼각형을 안에 넣어놓고 반지름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인 법칙은 뭐였냐면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입니다 라고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2R입니다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입니다 라고 얘기도 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뭐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해주세요. A는 2R 사인 A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은 뭐였냐면요. 뭐 찬영이 같은 경우는 항상 저랑 반대로 외워가지고 A제곱은 이렇게 외웠던 거 찬영이는. 그쵸? 저는 코사인 A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뭘 외워도 상관없다는 거야. 됐죠? 둘 중에 하나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저는 보통 코사인 A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그때 찬영이는 이렇게 했어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외웠어요. 상관없었다고요. 됐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했어?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요. 제가 몇 개만 기억하라 했죠? 한 4개 정도만 기억하라 했어요. 웬만하면 최소 4개야. 첫 번째 거 누구예요? 2분의 1 AH 초등학교 5학년 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모르면 좀 큰일 나요 이건. 두 번째 거는요. 우리 최근까지 많이 썼던 거 2분의 1 AB 사인 세타. 중3 때도 쓰고요. 고2 때도 씁니다. 이 친구는요. 세 번째로는요.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입니다. 삼각형 둘레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두시고요. 루트 s, s-a, s-b, s-c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행사변형 넓이와 평사 넓이는요. 첫 번째로는요. AH 밑변 곱하기 높이, 두 번째로는요. AB sin 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랑 똑같습니다. 두 배 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일반 사각형에서는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한 대각선 A와 다른 대각선 B와 그 사이에 세타가 있는데 2분의 1 AB sin 세타입니다. 이거의 대표 주자는 마름모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름모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인데요. 거기 사이각이 몇 도냐면 90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과 콜라보를 좀 이제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과 콜라보해서 메인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쓰지 않은 거는 이제 각변환에 대한 이야기와 각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안 썼어요. 사실은. 됐죠? 그거는 나올 때마다 복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오면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할 게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정의부터 할 겁니다. 정의. 새로운 녀석의 정의를 할 겁니다. 됐죠? 아 괜히 지웠다. 필요한데. 그냥 할게요. 지워버렸어요. 실수로. 요거 만들어 놓으면은 웬만하면 좀 풀리실 거예요. 공식은요. 됐죠? 공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할 내용과 이제 콜라보 한다 했어요. 자, 여기가 1입니다. 여기 1이에요. 중간에 1을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코사인, 사인, 탄젠트입니다. 제가 적은 거는 기본 녀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적은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혹시 되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자, 이제 메인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잠시만요. 자, 여기다 이제 뭐 할 거냐면, 정의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라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 알겠죠? 자, 우리가 아까 사인을 뭐라고 했냐면요. 삼각형이 새로 그릴게요. 여기가 BA였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렸던 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sin A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라고 한다면은 C분의 A라고 표현을 했어요. 됐죠? 코사인 A는요. C분의 B였어요. 탄젠트 A는요. B분의 A였어요. 됐죠? 자, 이게 새로운 용어 누구냐면요. 이것들에 대한 역수입니다. 역수. 즉 A분의 C라고 담당하는 sin A분의 1 sin A분의 1을 앞으로 sin A분의 1 해도 돼요. 하지만 안 나타나요. 그렇게 문제 안 줄 거라고요. 그 표현을 코시컨트 A라고 합니다. 코시컨트 A. 됐죠? 자, 코시컨트 A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5개 다 적었어요. 여러분 준 거예요, 이게. 준 거예요. 자, 코가 또 붙었죠? 사실은. 맞죠? 아까 얘도 코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친구, B분의 C는요, 코사인 A분의 1인데요. 이거를 시컨트 A라고 합니다. 시컨트 A. 코사인분의 1을 시컨트 A라고 하겠다. 됐어요? 시컨트라고 있습니다. 됐죠? 세컨드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면 발음 기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SECANT 돼 있을 거예요. 시컨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컨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둘이 또 친구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또 코가 붙었을 뿐이야. 결국에는. 됐어요? 둘이 또 친구 이야기를 또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좀 규칙을 찾았나? 라고 한다면 코가 없으니까 코가 붙었어. 코가 있으니까 코가 안 붙었어. 그럼 얘는 없었으니까 붙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친구는요, A분의 B라고 하는 역수를 탄젠트 A분의 1이겠죠, 당연히. 그거를 탄젠트의 친구처럼 적용하자라고 해서 우리는
코탄젠트 A라고 합니다. 코탄젠트 A라고 합니다. 역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저 육각형 같은 친구. 됐죠? 이름이 뭐라 해야 되죠? 역삼각형 3개. 저기에다 적을 게 뭐냐면요. 바로 마주보는 것끼리 곱해서는 1을 만들 겁니다. 역수관계입니다. 라는 뜻을 적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코사인과 당연히 시컨트를 곱해서 역수로 곱해서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시컨트 자리예요. 시컨트 자리. 그럼 사인의 역수를 가져와 주세요. 사인의 역수를 가져와 주세요. 코시컨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탄젠트의 역수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코탄젠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제가 이걸 가져오려고 이 표를 잠시 응용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표가 뭔데요? 됐죠? 이 표가 뭔데요? 대표적으로 안 지웠어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그럼 사인분의 탄젠트는 시컨트. 탄젠트분의 시컨트는 코시컨트. 이렇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어떻게도 돌아가요? 반대로요.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분의 1로 역수됩니다. 코탄젠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도 돌아갑니다. 공식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제가 이 표를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2008년? 08년도 때 제가 배웠던 건 아직도 기억해서 이걸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전설의 공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 친구입니다. 실선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시컨트 제곱이라고 하는 3개의 공식까지 다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알면은 웬만한 공식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각변한 제외. 각변하는 제외. 당연히 특수각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뭐라 했어? 없다 했어? 됐어?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결국 이거 얘기하려고요. 오늘 내용하는 도입은 사실은 새로운 삼각함수. 하지만 배웠던 놈이라는 거예요. 배웠던 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사분면을 나눠가지고 각자가 양수되는 영역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여기는 전부 다 됐어요. 1사분면은 모두 다 됐어요. 2사분면은 사인의 영역이에요. 3사분면은 코사인하면 큰일 나죠. 탄젠트의 영역이에요. 4사분면은 코사인의 영역이에요. 올스타씨 산타클로스 그렇게 외우는 놈도 있던데 알아서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자, 그때 이제 사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인의 친구가 누구라고? 역수인 코시컨트도 마찬가지로 2사분면에서는 양수.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도 3사분면에서 양수.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도 4사분면에서 양수. 올 모두 다 라는 뜻입니다. 올 모두 다. 당연히 어떤 얘기 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그리라고 하지 않아요.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못합니다. 하고 싶으시면 수학과 가세요. 자, 전 안 할 겁니다. 전 해왔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실제로 역함수는 아니에요. 뒤집어진 함수일 뿐이고. 그래서 역수인 함수일 뿐이에요. 얘는. 자, 여기까지 혹시 되셨나요? 페이지 98쪽 88번부터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좌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X, Y로 나와 있겠죠, 뭐. 반지름이 아니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90도 표시하면서 반대로 했네요. 여기가 X고 여기 Y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됐죠? 그러면 코시컨트, 첫 번째 코시컨트 세타가 여기거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를 나타내는 뭐 코시컨트는 뭐라고? 결국에 사인분의 1이라고. 결국 모르겠으면 먼저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적어. 사인 세타 어떻게 적어? 사인 세타는 r분의 y, r분의 y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됐어요? 사인 세타는요. 그러면 뭐라 적는 거야? y분의 r 반대로 적어주세요 이거야. 반대로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빗변분의 높이였던 친구를 높이분의 빗변으로 적어달라는 거예요. 코시컨트는 반대 역수로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분의 빗변으로 적어달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시컨트 세타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어달라는 거야? 밑변분의 빗변 적어달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서요. x분의 r이에요.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코탄젠트는 어떻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고요. 탄젠트가 원래 x분의 y를 반대로 y분의 x로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숫자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바로 89번입니다. 89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4,3 원점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4,3은 이쯤에 있습니다. p 마이너스 4,3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는 5예요. 이렇게 표시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일 때 첫 번째 뭐 물어봤어? 코시컨트 세타라고 한다면은 사인 세타분의 1 이거의 역수니까 3분의 5라고 얘기하는데 몇 사분면 자리야 하필? 2사분면 자리야. 맞아요? 2사분면 사인은 어차피 양수니까 부호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1이에요. 코사인분의 1, 5분의 4의 역수라는 거야. 그러면 4분의 5이긴 한데 2사분면은 코사인의 영역이 아니야. 2사분면 자체가 원래.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코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분의 1이에요. 탄젠트가 뭐예요? 4분의 3이었던 걸 뒤집어달라. 3분의 4이긴 하지만 2사분면은 내 영역이 아니거든. 마이너스를 붙여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가지고 좌표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88번에 마이너스 안 붙여요. 왜냐면 이미 x 좌표잖아요. 좌표로 돼 있으면 음수가 돼 있잖아. x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도 사실 어떤 가져온 마이너스 4,5 이런 식으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따로 적지는 않은 겁니다. 자, 90번 문제. 90번 문제 보시면요. 400도에 대해서, 400도는 뭐예요? 한 바퀴 돌면은 360도, 400도 돌면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은 모두가 양수인 지역이에요. 맞죠? 얘는 그냥 40도랑 같기 때문에 모두 코시컨트도, 시컨트도, 코탄젠트도 전부 다 양수입니다. 이거 체크해달라고 하는 게 90번 문제입니다. 90번 문제. 자, 두 번째. 6분의 7파이 되어 있습니다. 6분의 7파이는요. 일단은 얘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돼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파이는 반바퀴 가고 조금 더 가서 3, 4분면 가는 걸 나타낸 겁니다. 3, 4분면 누구만 양수야? 코탄젠트만 양수고 코시컨트와 시컨트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문제였다고요. 그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91번도요. 첫 번째 보시면요. 코시컨트는 양수고요. 시컨트는 음수래요. 됐죠? 코시컨트는 뭐분의 1이라고? 사인분의 1이야. 사인분의 1이 양수,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분의 1, 즉 코사인이 음수다. 몇 사분면밖에 없어? 얘는 2사분면밖에 없어요.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인 지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어디 갔냐? 시컨트는 양수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음수래요. 됐죠? 시컨트는 뭐분의 1이라고? 코사인분의 1이라고. 코사인분의 1.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분의 1, 즉 탄젠트가 음수인 지역은 몇 사분면밖에 없어? 4사분면밖에 없어요. 코사인의 영역밖에 없다라고 체크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시컨트와 시컨트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됐대요.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면 첫 번째 경우는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예요. 2사분면이 돼요.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예요. 4사분면이 있어요. 두 개가 나와요. 답이. 이렇게 이야기. 미안합니다. 이거 3사분면입니다. 4사분면 맞군요.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순간. 딴 거 같네요. 됐어요?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에 대한 동경 세타가 있습니다. 동경 세타가 있습니다. 됐어요? 동경 세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2 코시컨트 마이너스 5 시컨트 플러스 12 코탄젠트에 대해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모르시는 분은 이걸 먼저 뭘로 만들어놔? 차라리 반대쪽 방향으로 만들어놔. 반대쪽 방향 이렇게 만들어놔. 여기 5,12로서 그냥 만들어놔. 원점 대칭 시켜가지고 먼저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가로가 5, 세로가 12, 빗변은 13짜리 먼저 구해 놓으라는 거야. 먼저. 됐어요? 그럼 코시컨트는 뭐분의 1이라고? 사인분의 1이라고. 사인분의 1. 사인은 원래 13분의 12였잖아요. 그거를 12분의 13으로 먼저 만들어줘. 시컨트는요? 시컨트는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분의 1이에요. 그걸 반대로 하면 5분의 13. 코탄젠트는요? 탄젠트가 원래 5분의 12였는데 역수로서 12분의 5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 하필 얘가 몇 사분면점이에요? 3, 4분면점이죠. 3, 4분면 누구만 양수라고 해야 돼? 탄젠트만. 3, 4분면 탄젠트만. 너만 양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여줘서 계산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파트라고요. 수원에서도 했었습니다. 수원에서도요. 그대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이거 기본이에요. 아직 어려운 거 시험 안 했어. 큰일 났구나. 자, 두 번째. 세타가 2사분면 각이래요. 그리고 코시컨트 세타가 루트 1에. 자, 코시컨트 세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코시컨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 봐봐.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봐. 사인분의 1이야. 사인분의 1. 그럼 이거 역수로 만든다면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2분의 루트 2를 얘기합니다. 2분의 루트 2 몇 도라는 얘기야? 45도 계열이라는 거야. 됐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삼각형 이렇게 그리세요. 세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타 2분의 루트 2. 그럼 여기도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컨트와 코탄젠트 구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 루트 2분의 2.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루트 2분의 루트 2이긴 한데 2, 3분면이라는 말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있고 없고의 차이로 여러분 답이 맨날 틀릴 겁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은 여기다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시컨트와 시컨트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됐대요. 양수 된다는 거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란 얘기입니다. 둘 다 양수인 지역은 모두 다 양수인 지역인 1, 4분면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인 탄젠트만 양수인 3, 4분면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바로 코사인 세타와 코탄젠트 세타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대요. 그럼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걸로 따져봅시다. 코사인이 양수되고 탄젠트가 음수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4, 4분면 얘기예요. 코사인이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인 부분 3, 4분면 얘기예요.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당연히 3, 4분면 이야기일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되셨나요? 자, 페이지 102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공식 얘기 안 해요?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좀 공식 아셔야 됩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97번 다 뭐라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라고 적는다? 시컨트 제곱이라 적는다. 시컨트 제곱. 그래서 97번 첫 번째 빈칸에 뭐라 해야 된다? 시컨트 제곱 세타. 우리 제곱 적을 때는 저기 n 위에다, 아니 c 위에다 적는 겁니다. 알겠죠? 삼각함수만큼만. 됐죠? 두 번째 거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입니다.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별거 없는 겁니다. 그냥 공식 적어달라 이거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자, 98번 문제 보시면 코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어요? 거기 공식 썼습니다. 공식 썼습니다.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기 대입한 거예요. 대입하면은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빈칸 4분의 5입니다. 됐죠? 그러면 코시컨트가 될 수 있는 후보는 풀마 2분의 루트 5인데요. 풀마 2분의 루트 5인데요. 거기 몇 사분면각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어요. 맨 처음 보시면 4사분면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4사분면은요. 코시컨트는 사인이거든요.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빈칸에는 음수 0보다 작다 표시를 쓰시고요. 세 번째 빈칸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적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요. 코탄젠트 분의 1이에요. 역수예요. 서로가 역수이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네 번째 빈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빈칸에 누구 들어가야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 탄젠트 제곱에다 넣습니다. 넣으면 뭐가 돼? 5가 될 거예요. 시컨트 제곱은 5가 될 거예요. 그럼 시컨트는 뭐가 돼요? 풀마 루트 5입니다. 원래는. 근데 시컨트는 어디에서 왔어요? 코사인에서 왔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안 구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안 구합니다. 왜? 코탄젠트가 이거예요 하면 얘들은 어떻게 해? 삼각형 그릴 겁니다. 삼각형 그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삼각형 그릴 겁니다. 됐어요? 여기가 세타였다 가정하다. 그럼 코탄젠트는 무슨 말이야? 탄젠트가 이거잖아요. 탄젠트가 반대로 적었다는 거야. 그러면 2대 1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루트 5 해가지고 그냥 구하고 끝낼 겁니다. 그 문제를 제가 99번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9번 문제 보시면요. 탄젠트 세타가 8분의 15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나는 이렇게 삼각형 그릴 거라고. 삼각형 그려가지고 탄젠트는 8분의 15 이렇게 나타나. 혹시 피타고라스 숫자 좀 기억하고 계세요? 8, 15, 17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빨리 안 알아도 돼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알면 좀 빠를 겁니다. 17. 그러면 첫 번째 코시컨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시컨트라는 건 뭐분의 1이라고? 사인분의 1. 사인분의 1은 17분의 15를 뒤집어주세요. 15분의 17. 시컨트 세타는요. 코사인을 뒤집어주세요. 8분의 17. 일단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 제일 처음 뭐라고 되어있어? 3사분면. 3사분면은 탄젠트를 제외하고는 다 음수예요. 둘 다 마이너스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면 얘가 3번입니다. 우리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문제 적어볼게요.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저는 통분부터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됐어요? 어차피 코사인 똑같지 않아요? 사실 맞아요? 코사인은 밖으로 꺼내고요. 여기 위에 얹으면 시컨트 마이너스 탄젠트 더하기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 되면서
탄젠트들은 날아갈 겁니다. 일단 탄젠트들은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위에 남는 게 뭐냐면요. 코사인 곱하기 2 시컨트인데요. 봐봐. 시컨트가 누구였다고? 코사인분의 1이었단 말이야. 둘이 곱해버리면 그냥 없어집니다. 시컨트와 코사인은 없어집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인데요. 아까 우리 어떤 얘기 했냐면은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 대신에 뭘 적어버리는 거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적어버리는 거야. 그럼 탄젠트 제곱 날라갑니다. 정답은 2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4번 1 플러스 사인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분의 1은 2분의 5일 때 코탄젠트 구해주세요. 단 세타는 2, 4분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부터 해요? 저는 통분부터 합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1 플러스 사인이 2분의 5입니다.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누구예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누구예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맞아요? 1 대신에 뭘 적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적으시면 사인 제곱 됩니다. 코사인 제곱 됩니다. 그리고 사인 날라갑니다. 코사인 제곱분의 2가 2분의 5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은요. 위치를 바꿔버리면 5분의 4가 되면서 코사인은 5분의 2루트 5가 되는데 근데 2, 4분면이로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저는 삼각형 그립니다. 사실은 삼각형 그려가지고 5, 2루트 5 그러면 얘가 루트 5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나머지 구하는 거는 뭐 여러분한테 맡기려고요. 마지막 내용만 좀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미리 조금 언급을 해놔야 다음 시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해놓을까 합니다. 됐죠? 더 이상 문제 푸는 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숙제라는 얘기예요. 오늘 별로 안 나갔어요. 제발 이럴 때 좀 많이 따라오라고. 제발. 시작하면 될까요? 부끄러워라. 그 단어는 맞거든. 이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증명 방법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까먹었거든요, 살짝.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제가 여기까지 못할 줄 알고 준비를 살짝 안 했다가 지금 다시 머릿속에 복귀 중이에요. 반지름은 쉽게 1이라고 할게요. 그냥 반지름은 쉽게 1이라 할게요. 어렵게 안 할게요. 됐죠? 자, 우리가 원이 있으면요, 단위원이 1이 있을 때는요, B의 좌표와 A의 좌표는 항상 이것도 복귀했어야 되는데 참 까먹었어요. 코사인 콤마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중3 때부터 언급을 하는 파트입니다. 중3 때 어떤 언급을 하냐면요, 사실은 뭐 다는 그리지 않지만 한 요 정도만 얘기하면서 막 그리거든요. 중3은 1사분면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 그었어. 여기 1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1이야. 그리고 여기 A, B, 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쫙 올라가서 C, D가 있고 여기 90도, 90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중3 때. 됐죠?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는요 A 5분의 5B로 얘기합니다. A 5분의 5B 됐어요? 결국 A 5가 어차피 이 반지름 1이기 때문에 5B가 됩니다. 사인 세타는요 A 5A분의 AB가 됩니다. 근데 A5가 또 1이었기 때문에 AB가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됐죠? 이 친구 보시면요
지금 베타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럼 여기를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 여기는 그러면 뭐죠? 코사인 여기 말렸다.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복귀했던 친구를 좀 쓸까 합니다. 자, 뭐 복귀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존나 많아가지고 좀 부담스럽죠? 코사인 법칙입니다. 증명할 때 그 친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으면요. 자, 찬영이가 외웠던 코사인 법칙이에요. 사실은 요 삼각형 여기 반지름 1, 여기도 반지름 1이기 때문에 AB의 제곱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코사인 법칙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요각인데요. 요 각은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겁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혹시 여기까지? 법칙 빨리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근데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평면이기 때문이에요? 좌표라서 가능합니다. 좌표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점과 점 사이 거리입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의 고난의 시작. 증명. 자, 위에 거부터 하면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요. 자, 여러분이 좀 힘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빨리 증명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으면요. 자, 보시면요. 코사인 제곱 나오고요. 사인 제곱이 나와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라고? 1이었단 말이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었다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또 1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오는 게 누구예요? EAB 이 친구가 나오는 거야. 그걸 적어보면 2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2 사인 베타 미안해요. 제가 축약형으로 좀 적을게요. 다 적기 너무 힘들어. 나도 팔이 너무 아프고 좀만 살려줘. 이 약간 할게요. 그럼 나오는 게 공식입니다. 하나 둘셋 넷.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로 싹 다 나누면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부터 적을게요. 그냥 순서대로 알파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증명 안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합니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 거예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요. 코사인 베타가 되는 성질이 있고요. 각변환입니다. 이게.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고요.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바꿔치기를 한다면요. 그래서 베타 대신에 뭘 넣겠다고? 마이너스 베타를 넣겠다고. 그럼 뭐가 돼? 사인이네. 큰일 날 뻔했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면서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 라고 해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버려요. 사인 베타가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변환이 또 누구 있어요? 2분의 파이 적는 친구 있죠? 맞아요?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를 적어보세요.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부터 할까요? 마이너스부터 할까요?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요. 됐죠? 얘는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서 2분의 n 파이가 등장하면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이 친구는 다음 시간에 좀 복기를 좀 할게요. 자,
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게 됩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4분면은요 4분면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왔어요. 4분면 자기 영역이에요 라고 해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원리로서 이렇게. 어차피 다음 시간에 여기 사인하고는 증명을 할 거예요. 학교에서 기본 문제처럼 꼭 내는 문제. 이게 기본 문제래요. 제목은 덧셈 정리라고 하는 페이지 105쪽입니다. 페이지 105쪽에 보시면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라면서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제가 코사인에 대한 증명만 오늘 한 거고요. 사실은 사인 여기서 각변환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증명할 겁니다. 이거를 노래로 외우세요. 그 혹시 둥근 애가 떴습니다 아십니까? 둥근 애가 떴습니다. 노래 가사는 잘 몰라도요. 그쵸?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찾다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외웠어요. 저는 이걸로 안 외웠거든요. 다른 걸로 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새 방식으로 제가 좀 맞춰가지고 좀 했거든요. 제가 동그라미 친 걸로 자, 이 순서대로 계속 가면 됩니다. 사프 사코프 코사 사마 사코마 코사 코피 코코마 사사 코마 코프 사사 탐프 탐프탄 일마탄산 탐마 탐마탄 일프탄산 사프 사코프 코사 코마 코프 사사. 저도 쪽팔려요. 항상 할 때마다 처음 할 때가 제일 어색하고 제일 짜증나고 제일 부끄러울 때예요. 저 INFJ라서 좀 소심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는데 외워주세요. 제가 링크 각자에게 뿌려드릴게요. 어떤 노래였는지. 제가 약간 음이 좀 안 맞아서. 그쵸? 부르신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웬만한 이상한 다 쳤잖아요. 그쵸? 다음 시간까지요. 좀 미안한 부탁일 수 있는데 요 공식들 좀 외워와 주세요. 요 공식들 외워 오셔야 됩니다. 됐죠? 목요일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하시면서.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미적분에서 탁수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외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많이 해와. 끝.